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강연이라고 하는 것이 강연 준비한 사람이 자기 얘기로만 이야기하게 되면 그것이 무슨 강연인가 싶습니다. 오히려 여기 계신 분들의 어떤 이유와 함께 하는 것이 강연이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목사님 말씀을 좀 더 정리해 보면 결국 우리의 분단의 역사가 결국 누구에 의해서 주도되는가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해 주시고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까지도 아주 소상하게 얘기하셨고요. 저도 깜짝 놀랄 만한 구체적 진실을 통해서 우리가 냉정하게 통일이라고 하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건지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를 관통하는 것은 신뢰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신뢰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내 자신의 신뢰로부터 출발해서 이웃과 함께 신뢰를 만들어가고 그것이 결국 대한민국의 우리 모두가 정치적 색깔은 다르더라도 신뢰가 되어야 그 힘을 갖고 통일은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으로 저는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시는지요? 여러분들 그러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화 그 새로운 기회라는 이야기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슬라이드 중에 이 강연으로 좀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1시간 정도 되면 우리 기사님께서 좀 신호를 해주셔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 통일에 대한 생각이 있을까요? 이 통일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다르다면 그걸 어떻게 묶어낼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 평화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돼. 아까 교황님에 대한 얘기도 하셨는데 제가 이제 뭐 슬라이드에는 있지 않은데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으로 기억됩니다만 평화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와 뜻을 같이 하지 않지만 그 사람에게 권한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답니다. 그 이야기를 곱씹어 보면 결국에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면적인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요. 구체적 조건은 요구보다는 이 얘기를 좀 먼저 이야기를 하면요. 평평할 평자에다 이제 쌀, 화자에 입구자가 있잖아요. 평화가 모든 사람의 입에 먹을 것이 들어가는 게 평화. 이게 경제적인 거라면 경제적인 것을, 이념적인 것이라면 이념적인 것을. 그러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아까 목사님께서 그 주변의 국가들을 붙여도 결국 통일이 그들에게는 최소한의 어떤 이득으로 된다는 것을 느낄 때 가능하지 않을 것이냐 이런 말씀 좀 드려봅니다. 우리 남북의 민족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아까 신뢰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신뢰의 구체적 방법이 뭔가요? 저는 그래 우리 신뢰를 가져야 돼. 그 얘기를 하잖아요. 구체적 방법이 무엇이에요? 경험이요? 좋아요. 경험의 구체적 방법이 무엇입니까? 네? 접촉? 네.
네. 실행. 좋습니다. 접촉, 실행, 만나. 또 뭐가 있겠습니까? 믿음, 약속. 그런 걸 다 통틀어서 뭐라 그래요? 네? 신뢰? 그렇죠. 신뢰인데,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통을 해야 된다. 이런 단어를 써도 될까요? 그럴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자, 신뢰를 얻기 위한 방법이 소통이라면, 소통의 방법은 뭐예요? 구체적으로. 말글입니까? 말과 글은 저는 죄송합니다, 의원님. 수단이라고 봅니다. 그 수단에 대한 얘기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건 중요합니다. 소통의 구체적 방법을 이해해야 구체적 일을 준비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뭡니까? 공감. 또 목사님 말에 의하면 성경에 말씀하듯이 아까 믿음이나 신뢰랑 같은 용어거든요. 네네. 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라고 네. 남북이 서로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게 된다면은 평화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이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옛날에 교회 다니다가 목사 되라고 했는데 안 하고요. 야학 다니다가 저 천주교회 가가지고 영세를 받았고요. 여주에 가가지고는 스님이 좋아해가지고 절에서 보포를 받진 않았는데 갔는데 원불교가 제일 작더라고. 그래서 원불교로 가가지고 제가 보포까지 받았어요. 종합종교인을 좀 다른 얘기를 하는데 저는 소통의 구체적 방법은 평화는 아까 신뢰가 중요한데 그 신뢰의 구체적 방법은 소통인데 거기에 실제 해야 될 일은 연결과 교환이라고 합니다. 다음 제가 이제 여주 시장인데요. 단어가 명확하면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아까 목사님께서 뭐라냐면 벌 얘기할 때 깨달았어요. 벌 사이에 그냥 연결하면 안 돼. 그게 뭐예요? 신문지를 꽂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뽕! 하고 뭘 뚫어요? 구멍을 뚫었죠. 구멍은 뭐는 못 넘어간다? 뭐는 못 넘어가지만 뭐는 넘어간다? 냄새. 자, 이 실제는 신문지를 막은 게 아니라 연결입니다. 그렇죠? 문제 해결을 위한 연결이 신문지예요. 이것과 같은 것을 우리가 느껴야 작동되죠. 그 다음에 그 연결의 구체적 방법으로 신문지를 뽕 뚫었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교환입니다. 냄새의 교환. 이거는 제가 보면 무수한 반복이 결국은 통일을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뭘까? 근데 이따 뒤에 이제 슬라이드로 오히려 제가 그 얘기를 좀 지켜서 말씀드리고 다른 걸 좀 줄여볼까 하는데요. 이미 연결된 거를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미 연결된 건 무엇이에요?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 합의서 지켜라. 야, 니네는 왜 안 하니? 이미 이야기된 것을 끊임없이, 필요한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거기서부터 하나씩 풀어가야지. 새로운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냐. 만들어내는 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거기에서 구체적인 통일의 방법들을 하나씩 내올 때 근육의 힘이 강화돼서 결국에선 어른처럼 튼튼한 몸을 갖추듯 그렇게 성장한 결과가 통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이건 뭐 다 아시잖아요. 양극화. 이 남북의 문제보다도 대한민국 사회 자체의 양극화가 이렇게 극심한데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가 과연 넓어질까 하는 게 제 생각인데요. 다른 거 뭐 저출생이나 국제 환경에 대한 얘기는 오늘 너무 어려워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마 우리가 서로 나눠야 될 내용이, 이렇게 교환해야 될 내용들이 남한이 갖고 있는 풍부한 자본이나 기술의 북한의 토지나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무조건 나눠라. 무조건입니다. 현실에 맞는 어떤 거라도 해보자 라는 게 제 말씀입니다. 이건 뭐 서로 잘 아시는 얘기여서 넘어가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이 다면적 교류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 교류고, 그것이 지속적 교류가 이어지는데, 그냥 이건 하나의 말로 무조건 연결해라. 무조건 나눠라. 따지지 마. 이런 거. 그리고 누군가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줄 수 있는 마음은 있니? 그것이 신뢰의 문제는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교류에 대한 얘기는 뭐 이거 아까 목사님 말씀에 이어서 우리도 이런 것들을 계속 했었다라는 얘기하고요. 여주시가 했던 얘기는 뭐 혹시 목사님 아실 분들이 있으시죠? 저희가 2007년도에는 고구마를 심기 위해서 이제 개성도 가고, 매년 지금 남북이 이렇지만 우리가 뒤에 보면 이런 제사 지나서 좀 죄송합니다만 통일별을 심고 쌀을 계속 보관하고 그 돈으로 통일을 준비하고 있죠. 농민회가. 그래서 트랙터도 이렇게 보내기 위해, 이게 2019년일 건데, 2019년입니다. 트랙터도 준비해서 우리는 북한에 어떤 일이 있다면 무조건 보내자. 이것이 뭐 교류에 큰 걸림돌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국가라고 하는 큰 문제를 너무 무겁게 접근하지 말자라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최근에 요거는 이제 아까는 이제 구체적 교류에 대한 얘기라면, 이제는 어떤 정서적인 교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북한하고 남한하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언어적 공동체죠. 이 언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세종대학원이 여기 계셔서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전에 얘기했던 뭐 우리의 기술력들을 북한으로 보내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은 아까 목사님들 말씀하신 철도라든가 이런 건데, 이 밑에는 제가 지금 실제적인 제안을 한 거예요. 남한에서 어떤 일이냐면, 여기 포천은 어떤지 몰라도 우리 소나 돼지나 이런 걸 기르면서 너무 많은 민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민원 덩어리잖아요. 제가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한 방에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이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게 뭘까요? 근데 우리의 불편함은 북한에서는 필요함이고, 북한에서 우리에게 보내는 건 실질적인 전쟁의 위험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을 거예요. 제일 여러분들 햄버거 가게 어디, 세계적인 햄버거 가게 막 맥도날드, 그다음에 뭐 이런 애들 코카콜라, 이게 다 세계적인 기업이 뭐예요? 별것도 아닌데 뭐 1달러 정도 되는 거 맨날 먹어 치우잖아요. 근데 이 세계적인 기업이 되잖아요.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게 매일 무언가 하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남한에 있는 우리 축산, 이거 되게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열차를 만들어서 밀고 가보자. 밀고 가면 북한 쪽에다가 소나 돼지나 닭을 기르는 건데, 이게 표준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료 1kg를 넣으면 얼마에 고기만 가져오면 이거는 그냥 우리 이 축산업자들이 기본 계약이 그렇게 됐어요. 그만큼 과학화가 됐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똥을 해양 투기해요. 똥을 어떻게, 북한은 맨날 이 토양이 비료가 없어서 굉장히 큰 문제. 우리는 그걸 지금 어디다 버릴 데가 없어서 매일 그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걸 열차라고 하는 걸로 뚫고 올라가면서 실제는 곳곳에 이런 축산 시설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필요한 고기만 내려보내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어떤 기관 시설들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데, 이 아이디어는 제가 어디서 구했냐면, 우리 우유 쿼터에서 사실은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우유 쿼터 보면 실제 우유 쿼터 양처럼 100마리의
소를 기르던 힘이 있다면, 그 능력이 있다면 북한으로 보내게 되면 120마리가 됐든 150마리가 됐든 쿼터를 주는 거예요. 만약에 개성공단처럼 문제가 되면 그건 정부가 보험을 들어주거나 지방정부가 보험을 들어주면 안전하죠. 그러면 남한 내 업자들은 축산업자들은 어떤 이득이 되냐면 자기 땅을 북한을 받지만 자기 땅이 잡종지가 돼서 개발 이익이 큽니다. 이득을 줘요. 그러면 이 축산업자는 구체적으로 자기 이득이 되니까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 북한에 갔는데 남한 내에서는 축산 거기를 늘리지 못한 데 있게 됩니다. 물론 이게 지금 2050 탄소 전략과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는 걸려 있지만 실제는 그 문제를 제외하면 이런 구체적인 방법들이 어떤가 해서 저는 여주시 축산 관계자들에게 얘기했더니 난 간다 이런 얘기를 들어봐서 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봤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천시하고 이제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잘 아시는 얘기라 제가 얘기하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 세종대왕이 여기 계시면 아까 여주에 과연 남북이 통일되기 전에 뭐가 먼저냐 문화교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언어적 교류가 있죠. 그 다음 무슨 교류가 있어요? 역사적 교류가 있어요. 역사적 교류. 네? 자, 우리가 이제 저기 약간 틀릴 수도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어디에 있다? 네? 임시정부에 있죠. 임시정부의 정통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3.1 만세운동. 3.1 만세운동을 좀 더 거슬러가 뭐가 있습니까? 네? 동학이 있죠, 동학. 동학을 좀 더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동학에서는, 자, 1대 교주가 누구예요? 최재우, 최시영, 손병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예요? 최시영이죠. 최시영이 36년 동안 최고딸이라고 해서 도발을 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원주에서 잡혀서 서울까지 올라가서 그 서울에서 결국에는 이제 사형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송파 쪽에다가 1년간 가면을 썼다가 너무 위험하니까 밤늦게 교도들이 동학교도들이 여주의 주롱리에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최시영 선생님 묘소가 여기 있어요. 조금 더 민감한 얘기하면 북한의 당에 청무당 아세요? 청무당? 청무당이 어디와 관련돼 있어요? 천도교와 관련돼 있어요. 그럼 북한은 자 여주에 대한 얘기라면 여주가 한글 세종대왕에 대한 얘기는 거기도 인정하고 있죠. 그 다음에 천도교 최시영 선생에 대한 얘기도 모두 인정하고 있죠. 그러면 또 하나 아까 교황에 대한 말씀하셨죠? 교황 얘기하면 우리 천주교 역사의 첫 뿌리가 천진함 얘기한다고요. 김대근 신부하고 그 다음에 거기하고 관련된 정약전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최초의 천주교가 어디서 그 연구를 하냐면 절에서 연구합니다. 그 절이 여주의 아주 깊은 산인데 삼북면의 주어사지예요. 주어사지인데 그 주어사지에서 실제는 천주교가 연구하다가 발각되면서 그 절이 불타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어사지가 있는 곳이 광주 천진항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 이제 천주교의 토대를 이루는 것이 됩니다. 제가 왜 이게 통일과 관련돼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면 지금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 그랬어요? 교황님께서 오시고 가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결국 이 조선이죠. 당시 조선은 불교가 어떤 하정교인 천주교를 연구하게끔 하고 심지어 그 이유 때문에 뭐가 됐다? 절이 불타는 걸 강요해요. 이만큼 평화적인 메시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는 아까 동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건 우리 끈질긴 우리 민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근데 실제는 최근에 이제 그 2차 대전 때죠. 일본군의 만행이 얼마 전에 필름이 나온 것을 저희 KBS 통해서 봤는데 이 동남아 일대에서 일본군 만행이 거의 우리랑 비슷해요. 다 싸 죽이고 다 죽인다. 그러니까 그 연반식 기관총으로 해가지고 음식하면서 싹 몰아 죽이는 거예요. 왜냐면 오면 뭐 사거리가 멀리 있으니까 거기서 아무리 멀리 와도 다 죽이는 거죠. 어? 그러니까 우리 7,000단 무기에 대한 이유가 그렇게 무서워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그렇게 싹 죽였거든요. 그런데 동학에서 그렇게 싹 죽였던 몇 명이 남은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애기 접주로 누구예요? 그렇죠. 김구 선생이 상해로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가가지고 끊임없이 싸우죠. 근데 여기에서 제가 아까 신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이어지는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왜 이 동학의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저도 개인적으로 보는 것이 딴 거 말고 향아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향아설이는 향벽설이하고 다른 거예요. 근데 아직 깊지가 않는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걸 이해해 주시면 우리가 절을 지내면 향벽설이 벽을 향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벽에 어떤 구체적 대상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향아설이는 나를 향해서 절을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상인데 살아있는 조상이 누구예요? 아버지. 아니에요. 내가 더 길어요. 조상은 누가 제일 오래 살았냐가 조상이잖아요. 부모님보다도 내가 더 오래된 조상입니다. 조상을 모시는 건 조상이 뜻대로 살자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자극하는 순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거든요. 내가 어떤 이 재단인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절을 한단 말이에요. 내 몸가짐이 어때요? 술 먹고 노래 부르고 주색 잡기를 한다. 그런 마음이 쉽게 갈까요? 나를 향해서 누군가가 경건하게 마음 먹고 의지하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한다. 이것에 대한 느낌을 한번 들어보세요. 거꾸로 뒤집어서 내가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을 때의 행동거지와 향화설이처럼 내가 중심이 되는 그랬을 때 내 마음가짐이 어떻습니까? 근데 이게 좀 아는 체를 하는 것 같아 죄송한데 우리 불교가 뭐예요? 일본 불교 일본 좀 그런 것 같은데 하나씩 단계로 올라간다는 도노 돈수잖아요. 우리는 도노 점수죠. 우리는 도노 돈수 한 번에 빵 깨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해거 스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제가 이 여주를 쭉 안내하면서 그분은 조선 상고사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고 주어사지가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주어사지가 한강으로부터 올라왔다는데 어무사 이런 것처럼 어자가 들어오는 것은 옛날에 저쪽 아라비아 공주가 온 게 있죠. 신라 때인가? 가야? 그래요. 무슨 공주라고 그러시는데? 예? 네, 맞아요. 네, 맞을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실크로드로 인해서 우리가 물물이 들어온 게 아니라 해양으로 들어왔다는 새로운 얘기고 이것이 중국에서 얘기하는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동북공정에 대항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나도 이제 역사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제 슬라이드에 없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포천도 구체적인 어떤 교류의 접점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여주도 구체적 접점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올해 만들고 네. 남북 협력 사업으로 예. 기금을 지금 60억 조성했고 그러시군요. 내년 20억씩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시군요. 박수.
네네. 박수. 박수! 그렇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고 제가 여러분들의 혹시 질의응답이 있다면 말씀을 좀 주고받고 끝내려 합니다. 자, 여주시에서 구체적으로 했다는 것은 아까 한글에 그리고 우리 민족 내부로 오면 정신사적인 연결과 교환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우리 힘으로 자력으로 이루어지는 평화 통일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것을 우리 홍천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김병헌 이해왕 목사님과 함께 이런 말씀을 나누게 돼서 저도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은 아까 우리 목사님처럼 뭐 깊이 있는 이런 데 지식이 탄로날까봐 두려움에 떨지 말고 편안하게 질문 주시면은 편안하게 답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예,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그쪽으로 옮기겠습니다. 평화연대 대표 맡고 있는데요. 네. 대외 관계를 얘기하지만 사실 미국과의 관계는 외부적 요소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하다못해 흔히 쳐들어오던 우리가 처음 올라가고 싶을 때든 그냥 무기를 동원하려면 한미연합사 또는 뭐 유엔군 사령 간의 그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 대통령이 김정은하고 대화를 하고 싶어서 올라가려고 해도 휴전선을 관리하는 유엔군 사령관이 역시 또 미군이잖아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북한하고 소통하고 관계하기 위해서 극복해야 될 가장 큰 요소가 저는 미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극복 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기벽으로 밀고 가는 거지 조건을 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정신 얘기를 한 거예요. 향화소리 얘기하고 이런 거. 조건 따지잖아요. 조건이라고 하는 거 제가 좀 바보 같은 아는 체를 할게요. 고정 물리학에서는 조건이 있으면 완전히 결과는 동일하다가 고정 물리학입니다. 현대 물리학은 양자역학적인 사고를 하라. 양자역학인데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휴대폰은 양자역학에 의해서 실현된 구체적 결과입니다. 이것은 설이 아니에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침에 나오면 뭐예요? 해 뜬다 그래 안 뜬다 그래? 해 뜬다. 이건 뭐예요? 지동소리, 천동소리? 고정 물리학은 얘기할 것도 없고 천동설, 천동설. 그렇죠? 해가 뜬다는 천동설 얘기거든요. 근데 천동설 지구는 둥글다가 얘기해요? 그때 누가 이제 코페르니쿠스예요? 그랬나? 잘 이게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지식이 빵꾸 나는 건데 넓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머리를 썼냐면 죽기 직전에 얘기한다고. 죽을 것 같으니까. 그 노인네 어떻게 할 수가 없이 놔뒀거든요. 그 뒤에 신부가 이거 진짜 맞거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 운명이? 화형당했어. 화형. 불타 죽었다고. 제가 얘기하는 건 이런 거예요. 미군이든 미국이든 껌을 보고 가면 돼요. 지네가 뭔데? 대가 주인인데 그게 주인의식이 아닐까?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얘기로 아주 좋은 질문을 완전히 제가 무식하게 답변드린 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우리 대한민국 지자체 장중에서 이렇게 북측에 대해서 이 정도를 아시고 또 이렇게 노력하셨다는 분이 계신다는 것을 저는 처음 시장님을 뵙고 조금 설레었습니다. 우리 연천군도 저런 사고를 가진 분이 지자체에 장이 되면 좋겠다, 되어야겠다 생각을 했고요. 아까 우리 시장님 말씀하신 그 축산분뇨 관련해가지고 북측하고 교류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북측에는 세포등판이라고, 세포등판. 대한민국에서 최고 큰 목장이 삼양목장이에요.
삼양 목장의 50배나 되는 세포 등판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목장인 네, 거예요. 저도 얘기 들었어요. 예. 저도 이제 우리 연천에도 뭐 다른 데보다 더 심할 거예요. 그 축산 분뇨가.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기술 교류나 축산 교류가 가능하면 세포 등판 관계자들하고 연락을 닿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마음은 갖고 있고 기회를 보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그 정도 관심 있고 하시면 혹시 접촉을 시도를 해보셨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시도가 가능한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 제가 모르면 무식하고 무식하면 그냥 용감하면 된다 이 얘기할게요. 제가 이제 시장 처음 됐거든요. 이제 부상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저 이인영 장관님도 이제 만나 뵙고 이런 얘기도 좀 나눴는데 그 얘기는 북한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던 그분께로부터도 저도 얘기는 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조심스럽지만 이제 정부보다도 더 신뢰를 갖고 있는 남측 인사분들이 많으세요. 목사님이 그러실 것 같고 그러시다면 이런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얘기도 좀 주고받고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 설계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기관 시설을 밀고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면 대규모의 철강과 시멘트와 전기 이런 게 막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그냥 그 축산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옛날 재래식 방식이 아니라 굉장히 현대식 축산 방식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 축산 분야도 마지막에 비료를 뺄 수 있을 정도로 고도한 기술력도 지원해주는 전제 조건입니다. 세포 등판에는 자체적으로 그걸 다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문제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제가 보면 우리 그 지역사회에서도 그렇고요. 한두 번 해서 되는 것 같지는 않고 무조건 좀 해보자. 연락이 돼 아직 지금 여주시장 자체로는 좀 어렵고요. 만약에 이제 하게 되면 축산이 많은 그러나 저희하고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몇몇 시군에서 연합해서 사실은 중앙정부에도 요구하고 광역도 요구하고 이러면서 실질적인 접촉도 하는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인 방법일 것 같고요. 제가 사실 일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제도를 연구하는 겁니다. 제도를 연구하는 것은 대부분 이제 이런 통일가면하고는 좀 이야기가 좀 다른데요. 제가 이제 시민운동을 하다가 시의원했다가 이제 시장을 해봐가지고 현재 일을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어떤 문제가 꼬이면 대부분 저거 왜 안 돼? 공무원이 고리탑을 해서 그렇지. 기업이 왜 저래? 시민운동들은 왜 저래? 그런데 대부분 들어가면 제도에서 보장된 것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미연합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옥선교수도 이런 얘기, 독일과 우리가 왜 다르냐 이런 얘기잖아요. 이 얘기를 걔네들한테 공문 보내면 돼요. 뭐냐면 자 독일의 조건에서 이게 기한이 설정됐는데 민간단체에서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기간을 제한시켜 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인 전쟁을 일으킨 전범국가이고 우리는 전범국가에서 피해국가인데 우리가 전범국가보다 다른 대우를 받아야 되는 너네들의 이유가 있지 않겠니? 이렇게 물어봐요. 얘네들이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한 번이 아닙니다.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여러 단체가 보내는 제 전략이라면 여러 단체가 보내고 그 다음에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거예요. 미국이 이 세계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인권을 얘기하는데 결국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못할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지 않는다. 이유가 있겠지. 저는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제도가 보내는 오히려 공식 문서가 얘기해주는 얘기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연구하게 되면 얘네들이 발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언제 니네들 국가가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고 시원이 이렇게 했고 이런 교류가 있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되지 않니?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니? 너네들하고 우리하고 우방이기 때문에 나는 어쨌든 거리 시위보다는 주장보다는 너네들 뜻에 따라서 이 문제를 평화스럽게
풀어보려고 한다. 아마 죽이고 싶을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시장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 목사님은 훌륭하신 거 뭐 다 아는데 이항진 여주시장님이 경기 남부에서 남북 통일, 뭐 평화, 통일에 대해서 뭘 아실까? 그래서 그리고 1+1인가? 이런 의심이 좀 있었어요. 근데 하여튼간 대단하십니다. 이항진 여주시장님. 남북의 접점, 문화적, 역사적 동질성을 세종대왕하고 뭐 역사 이쪽에서 찾으시면서 많은 일을 실질적으로 해내고 계시구나 해서 굉장히 존경스럽고 앞으로 따로 시간을 내서 연천군에 모셔서 많은 걸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질의드릴 것은 이제 기초지자체 단체장으로서 접경지역인 연천군이나 포천시의 단체장이라면 남북통일, 평화, 교류에 관련해서 이렇게 활용했으면 좋겠다 라는 연구나 고민을 좀 하고 계신 게 있다면 팁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건 연천이나 포천의 접경 지역의 현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답이 나올 수는 없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지역민이 분단선이 그어질 때보다는 이득이 되게끔 무조건 설계해요. 이게 정책 설계입니다. 자, 제가 좀 다른 얘기를 해보면 독일에서도 뭐 복지국가인 뭐 핀란드니 이런 데서 자살하는 사람은 있겠죠. 이혼한 사람은 있겠죠. 근데 지금 그 준 내전 상태에 빠져 있는 또 내전도 있는 아프가니스탄이나 미얀마나 저쪽 남미에 있는 그 국가들이 이게 정치가 안정됐으면 저렇게 많은 사람이 탈취하고 죽었을까요? 제가 이거는 문제는 정치야. 그러니까 정치 권력을 빼앗긴다는 것에 대한 자각은 생각보다 깊어야 됩니다. 저는.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시민운동에서요 10년 20년 하는 걸 의원님 계시잖아요. 시민들이 조례를 통과하고 끝이에요.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황당하다고 그렇게 울부짖고 뭐하고. 물론 이제 시민운동에 대한 얘기가 약간 저도 조심스러운 얘기들이 좀 몇 가지 나타나는 시점입니다. 세상이 바뀌니까. 그렇다면 금방 얘기하시는 것은 포천이나 연천이나 접경 지역에서의 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의 내용은 주민들이 통일을 열렬히 바라는 정책으로 설계. 통일이 안 되면 안 될수록 고통스러운 결과로 설계. 이것이 핵심. 그러나 그 구체적 내용은 여러분들이 찾아라. 여러분들이 주인입니다.